안 그래도 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며 삼계탕 끓이기 싫어서 이 레시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파코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레시피는 삼복더위, 특히 초복이랑 말복에 자주 먹는 삼계탕인데요. 요즘 삼계탕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서 소비자원 조사 결과 서울 기준으로 14,500원이 평균 가격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특식이라고 생각하면 못 먹을 가격은 아닌데 여름 보양식이라고 가벼이 먹을 가격은 아닌 것 같아 집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압력솥에 조리하거나 일반 냄비에 조리하는 것도 좋지만 워낙 더운 여름이라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요리하고 싶을 때 수비드 머신이나 슬로우 쿠커로 조리하면 정말 편한데요.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알아볼 건 저도 매년 삼계탕을 만들어 먹긴 하는데 보통 압력솥이나 일반 냄비에 많이 만들어서 먹었는데 슬로우 쿠커는 얼마 전에도 한번 만들어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수비드 머신에 조리하는 건데요. 보통 수비드 머신으로 닭고기 조리할 때는 닭의 부위별로 각각 최적화된 조리 시간이 다르다는 점이 제일 걸렸습니다. 우리가 수비드로 고기를 조리하는 이유는 최적화된 조리 온도와 시간으로 최상의 맛을 이끌어내기 위함인데요. 통닭 한 마리라고 생각하면 편하지만 예를 들어 통돼지를 수비드로 만든다 이러면 약간 생각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통닭을 수비드로 조리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참에 수비드로 삼계탕 만들어 보기로 했고요. 수비드로 조리한 뒤에 조리 상태가 약간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물과 닭은 가스레인지에서 10에서 15분 정도 한 번 더 끓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는 아래 더보기와 오른쪽 자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조리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계탕에 들어갈 닭 손질 해줘야 되는데요. 생닭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 안쪽까지 헹궈 주신 뒤에 잘 먹지 않는 닭의 목 부분과 꼬리 부분은 텅 잘라서 다듬어 주시고요. 통닭 보시면 이 가슴 쪽 연결되는 부분과 이 다리 아래쪽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껍질 정도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에 칼집 내주고 마찬가지로 날개 부분에도 이렇게 껍질로 연결된 부위에 칼집 내주겠습니다. 참고로 오리지널 삼계탕은 닭 안에 이런저런 재료 넣어서 만드는데 수비드 슬로우 쿠커로 조리할 때는 최대한 안쪽까지 잘 씻기 위해서 재료는 닭이랑 따로 끓여낼 거라 이렇게 손질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또 꼬리 쪽 주변 부분과 목 주위에 잔뜩 낀 기름도 적당히 제거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손질이 완료된 통닭은 갈비뼈 아래쪽에 붙은 불순물까지 완전히 제거한 뒤에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세척해서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파와 마늘은 한번 씻어낸 뒤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다시백에 넣어주시는데 저는 수비드와 슬로우 쿠커 따로 조리할 거라 각각 담아줬고요. 찹쌀도 200에서 250cc 각각 큰 다시백에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다시백 없으시면 보통 면포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세척하랴 뭐하랴 귀찮아지니까 그냥 일회용 다시백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찹쌀은 다시백에서 쉽게 삐져나오니까 위에 유리용 실 이용해서 묶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유리용 실 없으시면 찹쌀량 조금 줄이신 뒤에 위에 공간 남겨서 한번 매듭 짓듯이 마무리해 주시면 찹쌀도 준비 완료되고요. 삼계탕에 들어가는 한방 재료는 마트에서 흔히 파는 이 삼계탕용 다시백 사용할 거라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먼저 수비드 삼계탕 조리 준비할 건데요. 약간 큰 진공백에 물기 털어낸 닭 먼저 넣어주시고 찹쌀 다시백, 향신채 다시백 넣어주시고 삼계탕용 한방 다시백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것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물 1리터 넣어주신 뒤에 위에 공기 살짝 빼고 진공머신 이용해서 위에 밀봉만 해줄 거고요. 밀봉된 진공백은 물이 새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 하신 뒤에 다시 큰 진공백에 넣으시고 이번에는 공기 한번 쫙 빼가지고 다시 한번 밀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85도 3시간 조리할 예정이고 안에 공기가 들어와서 안 그래도 둥둥 뜨는 진공백 더 잘 뜨니까 살짝 잠길 수 있도록 위에 적당히 받쳐서 조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슬로우 쿠커 삼계탕 조리 준비 들어갈 건데요. 슬로우 쿠커에 통닭, 다시백 차곡차곡 쌓아주시고 참고로 이것도 통닭이 아래쪽으로 가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 1리터 넣어주시는데 닭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넣지만 위에 살짝 떠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시백은 필연적으로 둥둥 뜨는데 완전히 푹 잠기지 않아도 되니까 살짝 적셔서 닭 옆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로우 쿠커는 이 상태에서 고온으로 3시간 30분 조리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중간에 수비드 삼계탕은 가스레인지에서 10에서 15분 정도 한 번 더 삶을 거니까 시간
시간은 적당히 맞아 떨어질 겁니다. 먼저 완성된 수비드 삼계탕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공 포장된 거 딱 뜯어보니까 일단 향 자체는 여느 삼계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맛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일단 국물 먼저 덜어내고 그 다음에 닭도 꺼내서 다시백에 넣은 찹쌀도 같이 냄비에 넣은 뒤에 10에서 15분 정도 가스레인지에서 한번 끓여내서 조리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강불에서 조리하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주는데 어차피 수비드 끝난 직후라 물이 금방 끓을 겁니다. 슬로우 쿠커 삼계탕도 바로 확인할 텐데요. 안 그래도 집에 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로 완전히 푹 익었습니다. 우선 슬로우 쿠커에 들어갔던 다시백 먼저 건져서 따로 버려주시고 닭을 건져내는데요. 확실히 슬로우 쿠커가 상대적으로 수비드보다 더 뜨겁게 조리되어서 그런지 고기가 완전히 바스러지는 수준으로 건져졌습니다. 이러니까 안 그래도 야들야들해 보이는 닭고기가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데요. 자, 찹쌀 다시백은 한쪽에 빼가지고 끓이고 있는 수비드 삼계탕에 같이 넣어서 한 번 더 조리할 거고요. 국물도 따라내줘야 하는데 거름망이나 이렇게 얇은 뜰채 있으시다면 안에 불순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한번 걸러내서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건져낸 닭고기와 걸러낸 국물 뚝배기에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뚝배기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적당한 그릇 있으시면 그릇에 옮겨 담아주셔도 되고요. 그 사이에 완성된 수비드 삼계탕도 마찬가지로 뚝배기에 닭 먼저 옮겨 담은 뒤 국물도 모두 따라줬습니다. 찹쌀은 삼계탕에 같이 넣지 않고 따로 밥그릇에 담아서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국물도 굉장히 맑은 맛으로 즐기실 수 있고 나중에 국물에 말아서 먹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찹쌀 남으면 쌀밥이랑 같이 넣고 끓이면 정말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수비드 슬로우 쿠커 삼계탕입니다. 향 자체가 워낙 진하게 잘 우러나서 집에 삼계탕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약간 뿌연 스타일이 아니라 완전 맑게 끓여져서 국물도 정말 시원해 보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식해봐야겠죠. 일단 국물 먼저 시식했는데 맛은 딱 간 되기 전에 일반적인 삼계탕 전문점에서 파는 삼계탕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계탕 하면 뭐니뭐니 해도 이 닭고기가 포인트겠죠. 먼저 슬로우 쿠커로 조리한 닭고기 먼저 확인했는데요. 이 전문점에서 만든 것만큼이나 완전 부드럽게 잘 뜯어지는데 거의 뼈만 살짝 돌리면 살에서 쏙 분리되는 수준으로 잘 익었습니다. 닭가슴살도 퍽퍽한 느낌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털 익어서 이 뼈 부위에 붉게 나타나는 부분도 없이 골고루 잘 익었습니다. 그리고 수비도로 끓여낸 삼계탕도 완전 부드러운데 부드럽게 뜯어지는 면에서는 슬로우 쿠커가 압도적이지만 너무 잘 바스러지기 때문에 살짝 고기 질감이 잘 살아있는 건 수비도로 만든 삼계탕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이거 조리해 놓고 운동 다녀온 직후에 이 닭고기 준비하는 거라 배고픔 참지 못하고 뜯어낸 닭고기 깔쌈하게 입으로 슛 했는데 와, 이거 부드러운 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부드러운 건 확실히 슬로우 쿠커 쪽이 더 부드럽고 대신 고기 질감이 조금 살아있는 거라면 수비드 쪽이긴 한데 사실 둘 다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우열을 가리긴 힘든 상태였습니다. 삼계탕 드실 때 뭐 양념장 만들어서 드셔도 좋지만 저는 소금, 후추, 깨소금 이렇게 딱 베이직하고 플레인하게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식사 준비해가지고 들어갔고요. 원래는 한 그릇 뚝딱 먹어야 되지만 이 슬로우 쿠커 그리고 수비드로 조리한 것 공평하게 나눠 먹기 위해서 뚝배기 이렇게 가운데 놓고 국그릇 따로 준비해서 저녁 식사로 먹었습니다. 확실히 고기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서 이거 뭐 씹기도 전에 입에서 살살 녹아서 없어지는 수준인데요. 사실 이 압력솥으로 장시간 끓인 것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 워낙 닭 사이즈 자체가 작은데다가 고온에서 조리해서 그런지 너무 고기가 푹 잘 익었습니다. 조리된 찹쌀은 국그릇에 덜어서 따뜻한 국물 한 국자 넣고 소금 간해서 먹으면 정말 맛나게 드실 수 있고요. 거기에 닭고기 한 점도 같이 입에 쏙 넣으면 너무 완벽한 맛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닭가슴살도 그냥 젓가락으로 쓱 들어 올려도 게 쫙 찢어질 정도로 잘 익었고 젓가락으로 슥슥 잘라주기만 하면 결 따라서 쫙쫙 찢어지는 게 이 보기만 해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자, 슬로우 쿠커로 만든 거다 수비드 머신으로 만든 거나 둘 다 굉장히 집에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라 여러분들 완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더운 날 가스레인지 앞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조리하실 필요 없이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뭐 운동을 다녀오시거나 산책을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영화 한 편 보시다가 저녁에 딱 서빙 준비해가지고 요리하시면 완전 좋은 레시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그런 맛이니까 의구심 한쪽으로 치워주시고 이렇게 수비드 슬로우 쿠커 조리 방법도 가끔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레시피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